여러분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딥스테이트와 관세,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이 딥스테이트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슈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관세를 전 세계에 때려서 혼돈에 빠뜨렸다, 이런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국 내 이 숨겨진 권력과 외부의 질서에 동시에 도전한다는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는 이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숫자 전쟁이 아니고요,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총알 없는 전쟁의 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매우 흥미롭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의 전 시장 에릭 아담스는 연방 부패 혐의에서 벗어난 직후에 공개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FBI 그 전 국장 카시 파텔에 져서 Government Gangster를 보이면서 모든 뉴요커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렇게 발언을 했죠. 민주당도 탈당한 이 아담스는 자신이 기소된 이유가 정치적 보복이고요. 이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 존재하는 비선 권력 구조,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난 8년간 주장해온 딥스테이트 음모론과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딥스테이트를 어디까지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딥스테이트, 이 단어 참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미국에서 현실 정치의 중심에 있고요, 지금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고위 관료나 정보기관, 군 장성, 언론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림자 정부를 뜻합니다. 이들은 이 대중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판단과 이익을 기준으로 국가 정책을 조율하고요, 때로는 이들이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CIA나 FBI, 국무부, 심지어 법원까지도 말이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었지만 진짜 권력은 그들 손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딥스테이트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요? 자, 이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부에서 국가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표로 선택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얼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첩보, 감청, 수사 권한 같은 거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FBI나 CIA 같은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정보는 일반 시민은 물론 때로는 대통령조차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렵다고 하죠. 바로 그 정보의 불균형이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딥스테이트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연결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데, 혹은 워싱턴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이 논리로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권, 정치, 국제 질서, 모든 게 이 안에서 굴러간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항상 중립을 지킨다, 국가를 위한 봉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만 불리하게 움직이고요, 자기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은근히 여론을 만들거나 정책을 흔들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다시 말해서 중립을 가장한 개입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들과 싸우고 있다. 자, 바로 그 세계관이 지금의 관세 정책, 나아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가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경제 전략을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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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제가 지금까지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책과 이 집행 명령들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딥스테이트와 싸운다는 이 프레임 안에서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분야 정책을 구성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관세였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착취당했다. 우리의 부는 중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침묵했다. 왜냐? 그들이 그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CPEC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둑질당한 미국을 되찾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 메타 프레임이 숨어 있다고 보는데요. 경기 침체는 외부 탓이 아니고 내부 기득권의 배신 때문이고요. 무역 적자, 이민, 범죄, 글로벌 혼란은 딥스테이트가 설계한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닌 주권 회복의 무기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쭉 볼 때요. 관세는 총알 없는 전쟁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 철학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겨눈 대상이 단지 외국이 아니고 워싱턴의 조종자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 이거를 단순히 경제 조치라고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미국을 되찾는 전쟁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이 총 대신에 관세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세가 겨눈 대상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고 자국 내 딥스테이트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주요 타겟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보시면요. 미국을 잠식해온 경제적인 침투 차단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글로벌 딥스테이트의 본거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었던 독일과 한국과 일본, 이 수출로 이익은 챙기면서도 미국을 경제적으로 활용한 나라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용당한 미국에서 공정한 미국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UN과 EU 등의 이 국제기구입니다. 글로벌리즘의 상징이자 딥스테이트가 이 기생해온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죠.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다. 진짜 주권 국가라면 남이 정해준 가격이 아니라 스스로 가격을 매기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관세는 단순히 수출입을 조정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선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관이 곧 정책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도 외교도 관세도 모두 그 하나의 메시지, 우리는 나라를 되찾는다로 이렇게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새 관세 정책에서 한국 역시 평균 25%의 관세율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고 실제로 정말 큰 타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이죠. 트럼프의 세계관 안에서는 한국도 미국을 이용해서 무역 흑자를 쌓아온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FTA니 뭐니 다 소용이 없고 그냥 관세를 올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진짜 무서운 거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이 딥스테이트가 만든 글로벌 질서에 올라탄 나라 이런 프레임 안에 묶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자 혹은 적대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단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걸로는 이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어떤 외교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죠. 자,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을 되찾는다고 말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사실은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의 룰 위에 서 있었던가?
그 룰은 우리가 동의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국과 계속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만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인가? 그리고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요. 단지 정부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이 딥스테이트,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철학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틀을 제공했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